Then the two of us need look no more. We both found what we were looking for. They don't see you as I do. I wish they would try to. I'm sure they think again if they had a friend like that.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사 이임숙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성을 잘 키우기 위한 3가지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과의 연수나 만남에서 선생님들의 고민을 들어보면은요, 선생님들은 아이의 사회성을 걱정을 먼저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의 경우 그냥 와서 잘 어울리면서 가르치는 대로 잘 배워가지만 이미 유치원에 오면서 사회성에 문제가 생긴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3가지만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유치원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아이의 사회성은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짜증을 너무 잘 내요. 그리고 이유를 물어봐도 대답을 잘하지 않아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친구들이 어울려서 노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쳐다보기만 하고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와서 울면서 친구들이 자기랑 놀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사실은 이 아이가 오히려 다가가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친구들 탓을 하는 이 난감한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삐치고 화를 내고 심하면 악을 쓰고 우는 아이도 있어요.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친구를 밀치고 때린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이미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님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실은 사회성은 이미 발달하고 있다는 걸 좀 알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회성을 잘 키우기 위한 3가지 요소를 부모님이 꼭 아시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자기 표현의 문제예요. 이 자기 표현이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 말은 되게 잘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말 잘하는 언어 능력과 진짜 자기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자기 표현은 좀 달라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요, 자기 감정을 잘 말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의견을 물어봐도 주뼛거리기만 하고서는 우물쭈물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요, 평소에는 물어봐도 말을 잘 하지 않다가 갑자기 화를 폭발해요. 저거 아니라고요, 내 거라고요, 이렇게 막 갑자기 소리를 빡 질러서. 근데 또 어떤 부모님은 또 오해하세요. 얘가 자기 표현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맨날 떼쓰고 땡깡 부리고 온갖 말을 다 요구를 해요.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건 감정이 폭발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니 차분하게 나는 이게 싫어요, 난 이게 좋아요, 난 이런 걸 원해요 라고 말하는 걸 자기 표현이라고 하지, 터트려가지고 터지는 걸 그냥 감정 폭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표현이 부족한 아이를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터지지 않아요. 뭔가 표현으로, 표정으로, 몸짓으로 이렇게 몸집이 축 처져 있거나 고개가 이렇게 삐딱하니 이렇게 내려가 있거나 하는 거가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시면 너 표정을 보니 뭔가 좀 불편하구나 라고 먼저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는, 아빠는 너가 솔직하게 네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너무 좋아 라는 말을 평소에 자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주 해주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안전감이라고 하거든요. 심리적 안전감을 느껴요. 내가 지금 느끼는 걸 솔직하게 말해도 별 탈이 안 생기는구나, 괜히 솔직하게 말했다가 혼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게 안전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너 싫은 건 싫다고 말해줘. 그게 더 좋은 거야. 그 다음에 근데 싫은 건 어떤 점이 싫은지 이유도 좀 말해줄래? 이렇게 해서 이유까지 듣게 되면요, 상당 부분 이해가 됩니다. 아이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싫었구나. 근데 또 우리 지금 요거는 오늘 꼭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하면 좋을까? 라고 아이랑 의논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정말 자기 표현력이 좋아질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사회성에 문제가 좀 생긴 아이들의 특징은요. 공감 능력의 발달이 좀 느려요. 자, 이 공감 능력은요. 사실은 그 전에 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능력이 발달되어야 되냐면은 조망 수용 능력의 발달이 좀 사전에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감정이나 의도나 생각들을 추론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이 조망 수용 능력, 그럼 말이 좀 어렵잖아요. 간단한 실험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셀리와 앤 실험이라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셀리는 뚜껑이 있는 바구니를 가지고 있고요. 앤은 뚜껑이 있는 상자를 가지고 있어요. 셀리가 바구니 안에 작은 구슬을 안에 넣고요. 뚜껑을 닫아요. 그리고 방을 나갑니다. 근데 앤이 셀리가 나간 사이에 이 셀리의 바구니에 있던 이 구슬을 자기 상자로 옮기고 뚜껑을 딱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갔던 셀리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질문 나갑니다. 셀리는 방으로 들어와서 구슬을 찾기 위해서 어디를 살펴볼까요? 이때 우리 아이가 정답을 셀리는 바구니를 열어볼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누구의 관점을 이해를 하고 있죠? 셀리의 관점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앤이 공을 옮겨놓은 걸 모르니까요. 자,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상자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건 누구의 관점일까요? 셀리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이죠. 왜? 나는 다 보고 있었잖아요. 나는 공이 어디로 옮겨가는지를 봤기 때문에 자기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말을 하는 거죠. 바구니를 열어볼 거예요 라고 셀리의 관점을 이해한 아이는 조망 수용 능력이 발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 관점으로 상자요 라고 대답을 한 아이는 아직 조망 수용 능력이 발달이 좀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망 수용 능력이 이제 뭔지 감이 잡히시죠? 이게 발달되어 있어야만 이제 그 다음인 공감 능력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셀리 관점을 이해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셀리의 감정을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셀리가 바구니를 딱 열었을 때 구슬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셀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그럼 되게 당황하겠어요. 물론 당황이라는 말을 모른다면 이상해요, 놀래요 이런 말을 하겠죠. 그게 이제 셀리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발달하는 거죠. 놀라고 이상하고 당황한 셀리를 보면서 혹은 내 공이 사라졌다고 속상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 셀리에게 너는 무슨 말을 해주고 싶니? 이런 대화가 바로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는 대화가 되는 겁니다. 셀리 관점을 이해하고 셀리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아이들은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태어나서 말귀를 알아듣고 말을 배워가는 그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장아장 걷다가 콩 넘어졌어요. 그때 아이한테 뭐라고 해주셨나요? 네, 아이고 아프지. 네, 그렇죠. 아이고 놀랬겠다. 이런 말 해주시는 게 바로 공감인데요. 드물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니? 이런 분도 계세요. 자, 어떻게 대화를 해야지 우리가 아이의 공감 능력을 잘 발달시키는지 이해되시죠? 안 넘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너 왜 자꾸 조심 안 하고 넘어지니? 이러면 이제 아이는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될까요? 어떤 생각을 키워갈까요? 난 자꾸 실수하는 아이, 난 뭘 좀 잘 못하는 아이, 엄마는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내가 엄마를 실망시켜서 우리 엄마가 되게 속상해서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방식으로 아이한테 말을 전달해야만 우리 아이의 공감 능력도 발달할 수 있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일상에서 평소에 우리 아이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부모의 말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과일을 먹어요. 과일 먹으면 맛있고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와, 과일이 맛있으니까 기분이 참 좋다라고 먼저 부모님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과일 맛있는 걸 먹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구나. 엄마 나도 기분 좋아. 이런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블럭을 만들다가 무너졌어요. 그럼 뭐라고 해주세요? 꼼꼼하게 좀 잘해야지. 제발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너가 잘하려다가 이게 갑자기 무너져서 너무 속상하겠다. 그치? 너 되게 잘하려고 애썼는데. 이런 대화를 해야만 아이가 위로가 되고, 공감의 목적은요, 그 감정을 더 크게 느끼라는 게 아니고요. 그 감정을 해소하는 데 있어요. 그 다음 말 되게 중요해요. 그래, 너 되게 애쓰고 열심히 했는데.
애쓰고 열심히 했다라는 말이 아이는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자기가 블록 만들 때의 모습이잖아요. 또 그 모습을 좀 더 강화를 시켜주세요. 지금 이거 망쳤는데 다시 할 거야? 아니면 다시 이제 오늘은 쉬었다가 내일 할 거야? 이 두 말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 아이의 하려는 의지만 제가 읽어줬어요. 너 하기 싫구나.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안 가요. 제가 자꾸 부정적인 감정을 읽어주는 건 해소의 목적이지 그걸 키워주는 게 아니라는. 아예 힘든 감정에 자꾸 공감을 해주다가 그 감정이 너무 커져버리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 감정에 풍덩 매몰되어서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조금 더 강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놀다가 멈출 때 되게 힘드시죠? 이제 놀다가 멈추고 이제 딴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 많이 놀았잖아 이러세요. 아니에요. 놀이는요. 놀아도 부족한 느낌이 아이들의 놀이예요. 그래서 그래 더 놀고 싶은데 못 놀아서 좀 속상하지 하고서는 더 놀고 싶은 마음을 좀 해소를 시켜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내일 또 재밌게 놀자. 내일 또 우리 시간 많잖아. 내일 놀면 되고 이제 요거 정리하고 다음 거 하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이가 딱 훨씬 더 공감받았기 때문에 더 마음도 잘 멈출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많이 평소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사회 인지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사회 인지 능력이 뭐냐면요.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눈치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눈치. 얘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럴 때 어떤 상황에서 눈치가 없다고 하나요? 네. 자, 집에 손님이 왔어요. 엄마가 우아하게 찻잔 놓고서는 우아하게 얘기를 나누는데 애가 와가지고 엄마 저거 해달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요. 얘가 지금 손님이 왔으면 자기가 좀 할 일을 하고 있거나 뭘 엄마한테 요구를 해도 좀 이렇게 표현을 좀 사회적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엄마랑 있을 때 떼쓰는 표현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고 자기가 언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지 혹은 언제든 조용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파악을 못하죠? 이게 바로 사회적인 인지 능력이 좀 부족하다.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아직 발달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얘는 왜 이렇게 이걸 못해요라고 혼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 뭐예요? 못 배운 건 가르쳐야죠. 네. 근데 또 저런 건 있어요. 가르쳐야죠 그랬더니 수천 번 가르쳤어라고 하시는 분 많습니다. 수천 번 가르쳤다가 뭘까요? 수천 번 말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말하기만 했는데 아예 행동이 달라진다? 이게 사실은 기적이고 마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수없이 하지만 사실은 진짜 가르친다라는 건요. 말을 한 걸 아이가 알아들어서 그 행동이 바뀔 때 그때 가르쳤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아이한테 가르침은 전달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눈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인지 능력이 좀 잘 발달하고 있을까가 좀 의심이 된다면 이런 상황을 주고요. 한번 예측해보게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그대를 타고 있는데요. 두 아이가 옆에서 그 아이를 기다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둘 다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요. 그네 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럼 이 두 친구는 왜 인상을 찌푸릴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은 그네를 타는 아이가 너무 오래 타고 있어서 되게 쉽게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생각해 보라고 해요. 이 상황에서 이유가 뭘까?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 이 두 아이가 인상을 찌푸리는 이유는요. 눈으로는 그 그네 타는 아이를 보지만 둘이 싸웠을 수도 있어요. 뭔가 다툼이 있어. 네가 먼저 왔잖아. 아니야, 내가 먼저 왔어.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햇빛이 너무 눈을 바로 이렇게 쪼여서 눈이 따가워서 찡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예측해보는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적인 인지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 아이의 사회 인지 능력 키우는 방법을 좀 미리 아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마트를 갑니다. 아이랑 장난감 사러 마트를 가요. 마트에서 지켜야 될 규칙은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떠세요? 우리 아이가 5살, 6살, 7살이라면은 우리 아이는 마트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예측하세요? 꽤나 알고 있지 않을까? 실제로 아이들 얘기해 보면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해요. 유아기 아이들. 자, 그러면은 네가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하나 발견했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꺼내서 만져봐요. 꺼낸다고? 아, 아니다. 물어보면은 그제서야 놀라갖고 이거 맞아. 함부로 꺼내거나 함부로 만져보면 안 되지를 그제서야. 그럼 뭐는 만져봐도 되니? 그럼 이제 만져봐도 되게끔 포장 까져 있는 한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그걸 만지는 게 그게 사회적인 마트에서의 규칙 중에 하나예요. 자, 또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저기 두세 명의 친구가 놀고 있어요. 그럼 나도 거기 가서 놀고 싶어요. 이럴 때 그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을 땐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말하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돼요. 아까 사례도 있었잖아요. 유치원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아이의 사회성. 뭐예요? 그냥 다가가지 못하고 그래놓고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 울먹이면서 하소연하는 아이. 이 아이는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한테는 미리 상황을 예측하게 하고 나도 놀고 싶어 하고 다가가거나 나도 놀아도 돼 하고 물어보거나 나랑 같이 놀자 이런 말을 가르쳐 주시고 아이들은요, 가르친 걸 역할극으로 해보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랑 놀고 있어. 그럼 너가 다가와서 말 걸어줘. 나랑 놀아도, 나도 놀아도 돼. 나랑 놀고 싶어. 나랑 같이 놀자. 이런 말 가르쳤잖아요. 근데 역할극 해보자 그러면 그제서야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 말했지 엄마?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천 번 말했다고 가르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아까 말했잖아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이제 아시죠? 다시 엄마가 말해줄게. 나도 놀고 싶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면 돼 라고 하나씩 역할극을 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자기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나 저거 놀고 싶은데 어떡하지?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이들이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자기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다가 이런 걸 미리 얘기를 하면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해서 시야가 넓어져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아이가 좀 더 시야를 넓히고 싶으시면은요, 친구는 집에 가면 뭐라고 지낼까? 이런 것도 되게 시야를 넓혀주는. 그쵸? 나는 나하고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하고의 생활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친구는 어떻게 지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도 질문으로 툭 던져놔도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질문은요, 생각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답 안 받아도 괜찮아요. 질문만 던져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가 사회에 대해서 훨씬 더 시야를 넓히고 사회 인지 능력을 키워가는 방법이다라는 거 좀 잘 아시고 우리 아이랑 되게 대화를 풍요롭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